네, 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품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정할까 해요. 품행이 좋지 않은 내담자는 단도박이 어렵습니다. 품행이라는 말은 중인들에게는 쓰지 잘 않죠. 품행 장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주로 청소년들에게 많이 쓰는데요. 성품이라기도 하고, 자, 쉽게 설명 좀 드려볼게요. 내가 평상시에 삶이 생활이 막 길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대화의 상당 부분이 막 욕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지 못하고, 아니면 난폭 운전을 하고요. 특히나 또 가족들에게, 특히 부모에게 폭력적이거나 뭐 예의 바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단도박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연구 결과에는 뭐 안 된다, 된다가 나와 있는 건 제가 보진 못했는데요. 품행과 단도박, 우리 회복과의 연관관계가 제가 10년 이상 경험으로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단도박은요, 품행이 매우 좋으신 분들도, 그렇죠, 전혀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으시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한계선을 정해놓고 항상 그 선을 맞춰서 사시는 분들도 도박 중독에 걸리겠죠. 이건 생리적인 문제니까. 그럼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에요. 전혀 좀 성격적으로 다른, 성질이 다른 문제니까. 그래도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구를 잘 컨트롤할 줄 아시는 분들은 훨씬 더 쉽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어려운 병인데, 내가 평상시의 삶에 내 삶을 한 번도 컨트롤을 해 본 적이 없는 분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움직이고 뭐 쌍욕하고 갖고 싶으면 갖고 항상 다른 사람과의 마찰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이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단도박, 그러니까 도박을 끊는 것이 성공이 가능할까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문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그렇죠? 돈 달라고 돈 안 주면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막 거칠게 대항하거나, 막 협박을 하거나, 그쵸? 모든 도박 중독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본인의 자녀나 본인의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줘. 미안해 하지도 않아. 그렇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나는 빚을 갚는데 내 걸 다 쓰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런 남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 중독자들이 주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오해를 많이 받고 또 일반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것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품행, 그거는 도박 중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 공감하시길 거예요. 오히려 더 그렇던 자기가 가치관이 그렇게 품행이 올바른 분들이 도박 중독에 걸렸을 때는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랑 상담하고 있는 많은, 특히나 이제 좀 나이가 어린 성인인데, 성인이 막 된 20세부터 25세 이하, 뭐 20대라고 얘기할까요? 아직 뭐 법적인 나이는 성인이지만 정신 연령이나 이런 게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한 그런 분들 중에 희한하게 이제 그런 분들의 부모 세대들이 비슷한 연령대잖아요. 조금 과거에 제가 클 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또 너무 엄격하고 너무나 보수적이고 조금 권위적이어서 문제였지만, 이제는 그러지 못한 부모들이 너무 반대여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자녀들이 20대 초반, 20대 또 10대 후반, 이 친구들이 지금 도박 중독 문제를 어떤 해결하기 이전에, 도박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기 전에 먼저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이 이 품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약속 시간을 잘 어기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도박으로 돈을 따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안 따라올 수가 없죠. 그 부분을 우리가 안 짚어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품행이 올바르지 못하면 도박 중독 절대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평상시 삶이 일단은 기본은 돼야, 평상시 삶에서 기본, 뭐 완벽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건 지키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어려운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타인의 어떤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그 일상의 삶, 평상시의 삶에서 우리가 회복을 이뤄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가족들이나 대상자분들이 평상시의 내 삶, 품행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꼭 짚어 보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품행과 어떤 평상시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성립이 돼야 되고 그 기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 종교활동, 신앙활동, 봉사활동, 이타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해보라는 거죠. 단도박 모임에서도 쓰는 교본에 정확하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도박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의 변화가 우리의 최종 목표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성격이 아마 제가 느끼는 이 품행, 그렇죠? 이 모든 교본은 이제 미국에서 영어로 들어온 걸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건데요. 그 여러 번의 번역 작업을 통해서 가장 우리 한국의 의미에 맞게 번역된 건데 성격이라고 돼 있죠. 성격의 수정, 성격이 변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단도박 모임에서는 결국은 그 내가 갖고 있는 성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그런 행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네. 요즘 들어 도박의 평균 연령대가, 도박 문제의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보호자가 아내에서 어머니로 바뀌고, 이런 과정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 품행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도박 문제와 더불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개인 상담에서 다루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렇죠. 도박 문제는 전반적인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문제의식이라도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최소한이라도 내가 말 한마디, 욕 한마디 안 하려고 하고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 버리지 않으려고 하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호위반 웬만하면 안 하시려고 하고요. 남한테 내가 피해를 끼쳤다면 바로 사과를 하시고 최대한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런 평상시의 삶이 다 단도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